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은의 홍소준 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또 콘스탄트 김 또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증여,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만 하는 7가지 이유는 이런 주제로 한번 뭐 토크쇼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 올해 지금 2022년. 네. 벌써 8월이니까. 이제 8월, 이제 9월이 되는데. 네. 몇 개월 안 남았네요. 몇 개월 안 남았죠. 근데 이제 7가지 이유. 네.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네네네.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네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증여 중에서 지금 네. 바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증여의 1순위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특별하게 2022년도까지 네네. 증여를 해야지 네. 내년도에 하면 안 되는 안 된다. 7가지 아하.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뒤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딱 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증여를 하면은 네네. 놀랍게도 네.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상속세가 줄어든다. 왜냐면은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네네네. 갖고 계시면 3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십 년 뒤에. 그렇죠. 그럼 세금 반 내야 돼요. 150억. 그렇죠. 네.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데 반을 떼어서 자녀를 증여했다. 네. 50억만 남으니까 네. 이게 굴러가서 100억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가 줄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 내가 증여세를 많이 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상속세가 줄어요. 네. 근데 내가 증여세를 별로 안 내. 네. 그러면 상속세가 늘어요. 네네네. 근데 어느 게 더 무섭냐 이거죠. 상속세는 미래에 낼 거잖아. 그렇죠. 증여세는 지금 낼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는 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점점 늘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네네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자. 네. 안 부담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또 증여를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 만약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옛날부터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옛날 거라서 취득가액이 낮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면 네네. 양도세 부담이 엄청나요. 엄청나다. 그죠?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네. 증여를 하면은 네네. 일단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네네. 옛날에 상속받은 토지가 1억 원이에요. 예. 지금 10억 원이 됐대. 그러면 9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그렇죠. 지금 10억 원에 감정평가를 받고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예. 자녀는 취득가액이 1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뭐 12억 원에 팔았다. 네네네. 5년 뒤에. 네네네. 그러면 차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도세도 엄청 줄일 수가 있지. 그렇군요. 그래서 증여를 하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뭐 어떤 만약에 거요?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라면은 네네. 나눠주면은 임대소득이 분산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소득세가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겠죠. 소득세가 줄어든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 네. 주택이다. 네네. 주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종부세를 평생 내야 되는데 종부세도 줄어들 수 있죠.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증여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네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네.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증여 원칙은 1번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 싸움. 예. 왜냐하면 예. 나중에 증여세가 오르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세율이 오른다든가. 맞습니다. 예. 내려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네. 또 오르고 예. 그런 것들이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증여하는 것이 답이죠. 답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네네. 나중에 우리 증여세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줄일 수 있지 않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안 거둘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부자를 감세를 해주면 네. 그 부자가 아닌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럼 표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네. 예전에도 한번 60%를 올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네. 바로 오늘 방송 보시는 분은 야 이것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상속세, 종부세, 뭐 소득세,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네네. 세금이 다 줄어드니까 일거양득 아니냐.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이유는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올해 증여를 하면은 네네. 10년 뒤에 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도에 증여하면 네. 11년 뒤에 하잖아요. 또 네네. 증여를. 네네. 그러니까 어때요? 10년 단위로 증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올해 하는 게 답이겠죠. 지금 바로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10년 단위 증여라는 건 뭐냐면 10년 안에 증여를 하면 다 합산해요. 아하. 합산하면 누진가세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5억 증여하고 내년에 5억 증여하면 네네. 각각 5억씩 증여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10억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러나 지금 5억을 주고 네네네. 10년 뒤에 다시 네. 5억을 준다 그러면 네네. 따로따로 계산해요. 아,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렇죠. 합산하지 않는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5억을 증여했으면은 5천만 원 공제를 받아요. 자녀는, 네, 성년 네, 자녀는. 네네. 그런데 내년에 또 5억을 증여했다. 그럼 네. 공제 못 받아요. 아. 10년 안에 한 번밖에 못 받거든. 네네네. 그러나 지금 5억을 증여했는데 5천만 원 공제 받고 네. 10년 뒤에 또 네. 5억을 증여했다. 또 네. 5천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예, 예. 증여재산 공제를 네. 받기도 하고 네네. 10년 뒤에 합산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증여하는 것은 네. 바로 10년 단위 증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네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10억씩 증여하는 것도 좋겠죠. 네네. 그러면 또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년 단위 그 증여재산 공제 효과하고 그다음에 합산을 피하는 누진 과세를 피하고자 하기 네네네. 위해서 네. 올해 반드시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유는요. 늦게 하면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아, 증가하면 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지방에 있는 토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거기 도로가 났다고 쳐봐요. 네네네. 내년도에. 네네네. 그러면 갑자기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그냥 조그만 빌라를 샀는데 네. 거기 재개발이 된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뜰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뜨고 나서 증여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증여세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뜨기 전에. 그렇죠? 네. 뜨기 전에. 부동산 등은 뭐 글쎄요 거꾸로 가는 부동산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죠? 도심지에 있거나 네네. 그죠? 그 중심지에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부동산은 무조건 뜬다고 보는 거죠. 아, 된다고 한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보다는 올해 하는 것이 내년도에 그 가치가 무조건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요. 금융자산도 계속 네.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그것도 뜰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유는요. 네네. 야, 증여를 자꾸만 미뤄. 미루는 거예요. 근데 미뤘더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올해 증여하려고 했는데 몇 년 뒤 안 하기로 했어. 몇 년 뒤에 근데 증여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스란히 상속재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상속세 다 내야 돼요. 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증여를 빨리 하는 이유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그죠? 걸릴 수도 있고. 아니 뭐 꼭 죽는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아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증여를 그러니까, 해야지 미리 조기 증여를 하시면 좋을 사망을 것 같아. 그죠? 조기 사망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증여하고 10년 안에 사망하면은 합산하니까 상속세 하나만 하다. 네. 그 증여하고서 10년을 버텨야 돼. 네. 그게 맞는 말인데 네. 그 틀린 말도 돼요. 아.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내가 지금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10억짜리 증여했어. 네. 근데 아버지가 7년 만에 돌아가셨어. 네. 그럼 다시 합산하거든요. 네. 그때 합산하는 거는 7년 전에 줬던 10억 원이에요. 네네. 7년 후에 늘어난 20억 원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증여를 하면 합산은 되지만 네. 옛날 거를 합산해요. 아, 옛날 걸 합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합산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아예 합산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증여는 필요하다. 네. 비록 증여하고 5년 만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네네네. 합산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증여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기에 사망한다면 사전 증여 효과가 꽝이 난다. 그죠? 그래서 증여하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못 취한 상태에서 상속세 폭탄을 맞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생각난 김에 하는 거예요. 아, 생각난 김에 해라. 우리가 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네네네. 근데 그거를요 금방 안 찾아보면은 잊어버려요. 맞아요. 메모하고 해야 네, 돼요. 잊어버려. 그럼 나중에 또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꿈꾸다가 꿈에서 모르는 게 나왔어. 근데 꿈에서 빨리 깨야지 하고 그랬어요. 네. 의지가 돼요. 오. 그 딱 깼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 쳤어요. 네.
잊어버릴까봐. 찾아보고, 그리고 다 잤어요. 그랬더니 그건 기억이 생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메모하고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죠?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여하기 전에 사망할까봐도 마찬가지로 먼저 증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네. 이 원칙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하. 다섯 번째 사유는요. 예, 예. 부담부 증여 시 네. 지금 이제 뭐냐면 주택이 여러 채가 있으면 네. 양도세 중과를 먹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5월 달부터 1년 동안 네.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어요. 기본세율만 주기로 했어요. 유예하기로 기본세율.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은 1세대 3주택이 주택 하나를 부담부 증여하면 그 과거에는 82.5%까지 세금을 냈어요. 양도세를. 야. 근데 지금은 49.5%까지만 네네네. 내니까 네네. 바로 양도세 1년 동안 중과 유예 기간에 부담부 증여를 빨리 하자. 그래서 가급적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네. 나중에 또 양도세 중과 또 계속적으로 네네.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올해 안에 해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5개 알아봤잖아요. 네, 5개. 더 중요한 게 2개가 또 있어요. 중요한 게. 2개가 뭘까요? 2개는 무엇이냐면요. 네네. 2023년도에 증여를 했을 땐 치명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예요?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네. 6번째 사유는요. 네. 2023년도부터는 네네. 증여를 하면 부동산 같은 거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네. 취득세를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는요.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냈어요. 그럼요. 시가 표준에. 23년 어떻게 돼요? 23년도부터는 실거래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시가를 반영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촌 토지를 자녀한테 네. 주는데 네. 토지가 시가가 10억 원이야. 네. 근데 공시가는 3억 원이야. 네.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내요, 지금은. 지금은 근데 내년도에 내면은 어떻게 된다? 10억 원에 대해서 낸다. 어머, 대박이다. 그죠?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나가겠죠. 엄청 나가겠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주택이 많은 사람이야, 이 네. 사람은. 주택을 올해 증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네. 20억짜리를 증여하겠어요. 예, 예. 근데 올해 증여하면 예. 20억인데 그 공시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요. 네네네. 그게 뭐야? 1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네. 그 10억에 대해서 네. 최고 13.4%를 내야 돼. 와. 그러면 1억 3,400을 내는 거죠. 예, 예. 올해는. 예. 근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20억에 대해 내야 된다니까? 20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2억 6,800을 내야 돼. 갑자기 2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증여하는 것도 2배 이상이 뜨는데, 네. 2배, 3배 뜨는데, 네, 그건 네. 괜찮다 이거죠, 어떻게 네. 보면. 공시가, 지가가 낮으니까. 네, 근데 주택은 안 그래, 또. 다주택자는 13.4%까지 취득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것이 2배, 3배 뜨면은 엄청나죠. 와. 그러니까 네. 똑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증여한 거하고 1월 1일 날 증여한 거하고 예, 예. 아니 가만히 앉아서 1억 3,400을 버릴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증여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내년도에 증여하면 취득세가 아파트 같은 건 보통 한 2배 정도 되고요. 네네네. 더 내야 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그 시가는 30억이야. 네네. 근데 공시 가격은요. 네네. 10억 좀 넘어.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3배도 안 돼. 예, 예. 그랬을 때 3배를 더 물어야 되잖아요. 3배를 더 물어야 예. 된다. 그리고 저쪽 그 지방에 있는 뭐 토지들 그것도 3배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공시지가가 낮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바로 어차피 증여할 건데 취득세를 굳이 2~3배를 더 물을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네. 올해 증여를 하면은요 조세를 회피할까봐 네네.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를 하면 5년 동안 팔지 못해요. 네네네. 그걸 2월 가세라고 그래요. 예. 5년 안에 팔면 예. 그 증여한 사람, 아버지가 증여했다면 아버지의 취득가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폭탄을 매겨요. 폭탄 매겨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하면 5년만 견디고 5년 딱 넘자마자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문제되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곳이 내년도부터는 네. 2월가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네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증여한 사람은 10년 안에 못 판다는 거예요. 아, 못 팔아요. 네. 예. 그러면은
증여받은 이유가 뭐예요? 양도세 줄이려고 파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양도세 줄이려고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받고 나서 5년 뒤에 팔아야지 그나마 되는데 10년을 또 버티면은 또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네네. 그 효과적으로 2월과세 적용을 피해갈 수가 그렇군요.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네.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올해 어떻게 증여를 했어? 네. 그랬더니 2년 6개월 뒤에 네.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대. 수용이 된다고요? 수용됐을 때는 2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이내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면 2년 넘으면 괜찮아요. 그럴 때는 2월과세 적용을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 뒤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안 했다가 내년에 했어. 네네네. 그랬더니 내년에 하고 나서 1년 9개월 만에 그 수용이 됐어. 네. 그러면 그 사람은 2월과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주는 게 좋겠죠? 미리 하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양도세를 계산을 해놨는데 좀 복잡합니다만은요. 네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죠. 네네. 뭐냐면은 증여한 이후에 네. 5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던가 네. 아니면 계속 자기가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여유가 있는데 내년에 증여하면 10년 동안 꼼짝 달싹 못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고 무조건 올해 파셔가지고 올해 증여하셔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년 네. 동안 꼼짝 달싹 못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빨리 올해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네네. 부수적으로 네. 농지 같은 경우에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 농지위원회가 막 생겼어요. 위원회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자녀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힘드니까 어때요? 농지도 굉장히 가격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갈수록 난항이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빨리 한다면 그나마 좀 피해갈 수가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네네. 각가지 이제 이러한 7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네네. 부동산부터 당연히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으로 주택이 많은 사람은 주택부터 해야 됩니다. 아파트, 연립, 뭐 네네. 빌라, 네네. 토지 같은 경우도 있겠고 네네. 빌딩 같은 경우. 빌딩은 진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빌딩은 시가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가 평가를 예를 들어서 그 시가가 300억이야. 300억.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 돌아가시면 150억 세금을 내야 되니까 빨리 증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감정평가로 뭐 250억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예, 예. 빨리 그래서 250억에 받아서 일부를 좀 나눠준다면은 네네. 나중에 상속세도 피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빌딩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들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꼬마 빌딩 가지신 분들. 네네네. 한 100억에서 200억, 300억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나중에 상속세는 절대로 못 피합니다. 못 피하면 물납이라고 해서 네. 빌딩을 내야 돼요. 그러면 빌딩의 반을 기획재정부가 가져가요. 어머머머머. 물납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럼 기획재정부가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공매를 한다고, 공매를. 자산관리 회사 캔코에 넘겨요. 예. 그럼 거기서 공매를 할 거 아니에요? 좀 싸게 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뭐예요?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공동소유주가 돼. 그렇죠, 그렇죠. 아니, 형제끼리 공동소유를 해도 마음이 안 맞는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왔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 그죠? 네. 그러면 빌딩 가지신 분은 네. 지금까지만 가졌지,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빌딩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날라간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증여는 가급적 빨리,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그래서 된다. 네.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증여세를 많이 물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풍선 효과야. 네네. 뭐냐면 내가 증여세를 많이 내면 네. 상속세가 그만큼 줄는 거예요. 네네. 엄청 줄어. 근데 내가 조금만 한다. 네. 증여세를 좀만 부담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가급적 많이 하는데 한 사람한테만 많이 하면 또 누진 네네. 과세 당하잖아요. 네네. 수증자를 최대한 확대시켜라.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다 전 가족을 총출동시켜야죠. 네. 근데 우리 딸 아들은 결혼 안 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하고 빨리 결혼시켜야죠. 빨리 결혼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빨리 손자녀도 보면 시책을 걸어야지. 아들 한 명, 딸 아들 한 명 나면은 뭐 10억씩 주겠다든가. 그죠? 아니, 이게 제 너무 좋은 정책이네요. 그럼요.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재산도 좋아요. 늘어가고, 재산도 증여받고, 네. 애도 생기고.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고 다복한 가정은 증여세, 상속세도 줄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증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증여 방법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감정평가로 할 네네네. 것이냐. 이것은 네. 나중에 그 양도세를 생각해서 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네. 감정평가하는 게 좋겠고요. 아파트 감정평가? 그러나 이제 네. 다른 것들은 네네.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공시 가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낮은 가격으로도. 아. 그다음에 또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할 거냐, 채무기구 넘길 거냐, 아니면 네. 단순 증여를 할 거냐, 네네. 그냥 채무는 아빠가 갖고 네네. 그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는데 어떻게? 바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 자기만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최적화 솔루션이 반드시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건강검진 받으라면 다 안 갔어요. 피 뽑고 막 그거 싫어. 네네. 요새는 무조건 가죠. 왜냐면 뭘 뽑아야지 무슨 그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 관리도 피 뽑는 거예요. 아. 보여줘야지 빨리. 맞아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네.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가장 최적화. 네. 올해 안에 증여하라고 했다 해서 혼자서 증여해. 그랬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 이상한 결과 나오면 그러면은 증여는 맞았는데 방법이 워낙 틀려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래요. 뭐 자기 재산을 보여주면 누가 뺏어갈까봐, 아니면 저 사람이 수수료를 더 땡길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요새는 다 그 개인 정보 다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솔루션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믿고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네네. 그냥 뭐 친구 얘기 듣고 네네.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들은 얘기 그런 거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네네.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그러면 길이 보이고요. 길이 보인다. 그 길을 한 번도 안 간 길이라면 네네. 내가 걷다 보면 뒤로 길이 납니다. 또 그죠?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증여효과는 바로 이렇게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하고 네네. 증여세,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바로 네. 지금 바로 실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컨설팅을 받고서 야 좋아. 근데 어떻게 실행하지? 이 생각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전문가 그룹이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 네네. 전문가 그룹이 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뭐 세무, 회계법인 다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는데 네네. 오케스트라 그 전문 악사가 100명이야.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지휘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네네. 제가 지휘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싹 진행할 수 있도록 네네. 제가 모든 것을 네네. 역량을 다 발휘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언제 하냐고요? 네. 오늘 방송 보시면요. 끝나자마자 바로 하십시오. 이것이 결국 돈 버는 길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지 네네. 않다면은 네.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재산적 손실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콘스탄트 김의 그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콘스탄트 김이 또 바로바로 이제 질문해서 댓글도 남겨드리고 또 유튜브에서 콘스탄트 김을 또 검색해 보시면 또 채널 나오니까요. 네. 꼭 찾아가셔가지고 또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